시베리아의 눈 덮인 대지에서 100년 전 한 러시아 신비주의자가 한반도의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은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동방의 분단된 땅에서 청룡이 깨어날 것이다. 물의 해에 붉은 불꽃이 타오르고 나무의 해에 새 질서가 세워지리라. 1920년대 러시아의 신비주의자 미하일 소로킨이 남긴 이 수수께끼 같은 예언이 최근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소련 시절 금지되었던 그의 저서 동양의 미래와 서양의 몰락이 1990년대 공개된 후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분석해왔으며 특히 한반도에 관한 그의 독특한 예언들이 2025년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하일 소로킨은 누구인가? 미하일 소로킨은 1884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인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양 철학과 불교, 도교에 심취했으며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0대 시절 시베리아 철도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과 교류하며 한국어를 배웠다고 전해집니다. 러시아 혁명 이전 소로킨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동양학을 공부했으며 1910년부터 1916년까지 3차례 한반도와 만주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그는 한국의 샤머니즘과 불교 의식을 연구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영적 통찰력을 발전시켰습니다. 혁명 후 소로킨은 새로운 소비에트 정권에 의해 의심의 대상이 되었고 1920년대 후반 시베리아 오지로 추방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샤먼들과 교류하며 예언적 환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소로킨은 트랜스 상태에서 한글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대 한국의 무당과 교감하고 있다고 믿었죠. 1933년 건강이 악화된 소로킨은 시베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생을 마감했으며 그의 예언 기록들은 제자들에 의해 비밀리에 보존되었습니다. 소련 붕괴 후인 1991년 그의 손자가 이 문서들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소로킨의 예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분단된 땅에 청룡이 깨어난다 는 구절입니다. 그는 한반도를 둘로 나뉜 용의 땅으로 묘사했으며 21세기 초반 이 지역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소로킨의 예언에 따르면 한반도는 3번의 위기와 3번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동양의 음양오행 철학을 바탕으로 물의 해 2023년, 목성의 해 2024년, 불의 해 2025년을 구분했으며 특히 2025년에 중대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소로킨의 예언에서 물, 나무, 불은 각각 음양오행 철학에 기반한 것으로 특히 2025년은 불의 기운이 강한 을사년입니다. 소로킨은 또한 청룡의 눈이 빛날 때 땅의 중심에서 새로운 기운이 솟아오를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한국의 중심부에서 시작되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로킨의 예언 중 특히 2025년 한국에 관한 부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2025년을 불의 해로 표현하며 이 시기에 옛 질서가 무너지고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로킨의 문서에는 젊은 사자들이 모여 거리를 가득 메우고 오래된 탑이 흔들릴 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젊은 세력의 등장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의 해인 2025년은 한국 정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소로킨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파괴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징조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불의 정신을 가진 자가 불의 해의 위기를 이겨내고 땅의 기운을 다스릴 이라고 기록했는데 이는 2025년의 특정한 리더십의 등장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소로킨의 예언에 따르면 숨겨진 진실들이 드러나며 기존의 경제 구조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경제 시스템의 문제점이 더욱 명확히 인식되는 과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의 변화. 소로킨의 예언은 한국의 국제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을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발전시키는 국가로 묘사했습니다.
소로킨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동서양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문서에는 한국을 청룡으로, 러시아를 흰곰으로, 미국을 검은 독수리로, 일본이나 중국을 동쪽의 태양으로 비유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정립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소로킨은 2025년 불의 해에 북쪽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남북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이 시기가 한반도의 외교적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소로킨의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2025년을 기점으로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소로킨은 100년 전 한국의 기술적 발전에 대해서도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소로킨의 문서에는 한국의 남쪽 지역에서 빛나는 유리성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도구들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이 손바닥 크기의 장치로 모든 정보에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는 현대의 스마트폰과 IT 기술을 놀랍게도 정확히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로킨이 빛나는 유리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현대적인 유리 외관의 기업 본사 건물들을 연상시킵니다. 소로킨은 한국에서 시작된 문화적 흐름이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도 예언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한류 현상의 세계적 확산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한 것입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이러한 문화적 기술적 영향력은 2025년 이후 더욱 강화될 것이며 한국이 세계 문화와 기술 발전의 중심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소로킨의 여러 예언을 종합해보면 2025년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불의 해 이후 나무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에 한반도의 중대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소로킨은 이 시기를 단순한 정치적 변화로 한정짓지 않고 사회 전반의 가치관과 구조가 변화하는 광범위한 전환기로 묘사했습니다. 특히 그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소로킨의 예언은 2025년 이후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해설자,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소로킨이 말한 청룡이 온전한 모습을 되찾는다 는 표현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합 과정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025년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소로킨의 예언에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변화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과정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는 한국이 겪게 될 변화를 성장과 발전의 과정으로 묘사하며 궁극적으로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소로킨의 마지막 메시지. 미하일 소로킨은 생의 마지막 순간 동방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한국이 어둠의 시기를 지나 빛의 시대로 들어갈 것이며 한국인들의 지혜와 인내가 세계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소로킨의 예언 기록은 현재 모스크바 동양학 연구소에 보관되어 있으며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100년 전에 남긴 한국에 관한 예언들이 현대 사회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로킨의 예언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2025년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는 이 시기를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묘사했습니다. 100년 전 시베리아의 눈 덮인 대지에서 한국의 미래를 예견했던 소로킨의 말이 2025년 어떻게 실현될지 우리는 함께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동방의 분단된 땅에서 청룡이 깨어날 것이다. 러시아의 신비주의자 미하일 소로킨이 100년 전에 남긴 이 예언이 2025년 한국에서 어떻게 실현될지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로킨의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2025년 한국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세계의 예언과 미스터리를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